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전략 이야기 같이 꾸려가 볼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과 오후 좀 흐름도 다르고요. 대형 이벤트 소화하고 있는 날입니다. 꼼꼼하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관심 많으실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을 벗었고요. 밸류 프로그램 오늘 오전 발표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 장 초반에 팔자로 전환이 됐다가 한시 구간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전체적으로는 돌아선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올해 10조 원 넘게 이미 유입이 된 상황인데 오전 오후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걸 실망감에 팔았다라고 계속 저희는 생각하고 보면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세론 뉴스 관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이쪽을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수급과 연관 지어서 한번 설명 받아볼게요. 네, 오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오후 들면서 지금 선물과 현물을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팔고 있습니다만 거래소는 좀 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도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을 팔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조 원 넘게 샀다는 이야기 보면 작년 8월부터 보면 16조 넘게 샀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제외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별도의 이슈가 있는 섹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 지주사, 이렇게 세 꼭지가 가장 크게 오늘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아쉬운 것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주 관련된 밸류업 정책 발표로 세론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소 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빠졌냐 본다면 그것보다도 일부 이제 2월 말에 은행과 자동차 배당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점을 앞두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은행과 자동차의 배당락 영향으로 주가들이 좀 더 빠졌다. 물론 이제 지수사가 빠진 것은 좀 별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내용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당국의 인식이 뭐냐 보면 좀 ROE가 낮다는 인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은 배당 성향 두 개를 당국은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주목할 것은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힘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1차 초안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하겠다 정도로만 끝냈으면 조금 아쉬움은 좀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로는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지원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서 이제 ETF 같은 것들을 해서 기관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벤치마크로 활용하는데,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수 관련된 개발은 9월까지 하고 ETF 관련된 부분은 12월까지 예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안 성격에 대해서 약간 좀 기존의 주가들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1차 매도 국면도 좀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회사 법인세 공제나 감면 이런 세제 지원 항목에 대해서 예상대로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라든지 스스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제성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세 개편이 부재하다는 점이 실망감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은 약간의 세론의 장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적이 우하향되더라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하면 표창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향후한 중요 변수가 추가 이익이라든지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현실적으로 기계적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준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뭔가 문맥으로 봤을 때는 좀 실망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추가 이익을 올리거나 현금 창출 능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약간 부재가 또 거기에서도 물씬 풍겨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초안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단순히 뭔가 좀 끝났다고 보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시 총선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초안에 대해서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드라이브를 계속 건다 볼 수 있겠고, 또 정책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계소득 증가세제 3대 패키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 부분과 비슷한데요. 당시 주주 할인에 대한 페널티가 있었고 인센티브까지 도입이 돼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ROE를 증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가치주 전성시를 여뒀던 이 부분이 결국은 가계소득 증대세대 3대 패키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따라가게 된다면 아마 하반기 이후에 충분히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 PBR 관련된 주가 하방 경직성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3월이 주총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결국은 주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주의 주가는 역시 부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리츠 금융지주나 그다음에 이 레벨업 프로그램과 밸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현대차들이 최근에 좀 현대차 그룹이 많이 발표를 했죠. 이렇게 좀 발표가 된 기업들은 아마 정보의 어떤 강제성 이런 거 상관없이 최근에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주 표변적인 종목이 될 수 있고 현대차 그룹도 그러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 이후에 만약에 차익실현 나타나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인데 일부 종목이나 섹터 종목군은 상당히 조금은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3월 주총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저점 매수 생다가 좀 나올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이 또 매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좀 집중을 하자는 건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금융, 지주사 중심으로 저 PBR 관련 주를 주워 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1차가 나온 거니까요. 5월에 또 2차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라도 무언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발표한다라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이벤트는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창한 본부장님 어떤 포인트를 지금 봐야 될까요? 이벤트가 만약에 소멸된 게 아니고 계속 봐야 된다면 오늘 어느 쪽을 봐야 될지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뭐 현대차 결산 배당 받기 위한 보유 마감일이 내일이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오후장 저도 오프닝에서 하긴 했지만 또 공기업 쪽은 또 잘 가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쪽의 기회인가 아니면 이벤트 앞둔 쪽의 기회인가 좀 많이 헷갈려요. 계속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느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조언 주신다면. 일단은 흔들리는 쪽에서의 기회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뭐 현대차나 요런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지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배당락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기준일이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배당을 노리고 지금 무리하게는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배당을 진행되면 배당 낙일이 나오잖아요. 그때 좀 지지를 하는 걸 보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지금 넣어서 배당 받으면 좋죠. 근데 배당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배당세가 들어가잖아요. 네. 15점 이제 소득세까지 해서 15.4가 또 떼이는데 그거 떼이고 만약에 주가 회복 빨리 안 되면 그게 내가 내 돈 내서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그런 또 흐름들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더 이제 평단 관리를 해주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 시세 차익과 배당에 대한 이런 수익을 동시에 보면서 이제 매도를 가능한데 신규 매입자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주총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종목 선택 기준에 있어서는 좀 말씀해 주신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 자발적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조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강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던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실적도 되게 좋아요. 뭐 앞서 말씀해주신 메리츠금융지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현대기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뭐 통신 쪽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서 이익 영업 영업 흐름이 나오는 그런 쪽에서 사실 좀 흐름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자체가 정말 기업이 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정도로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하겠지만 저는 요번에 그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배당에 대한 이런 뭐 부분 원래는 저율 부분 과세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갑자기 그런 부분으로 환원 정책을 뭐 확대를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걸 진행하게 되면 이 회사 입장에선 종소세로 넘어가면서 세금이 엄청나게 붙을 텐데 그거를 굳이 60% 정도의 이런 세금을 내면서 굳이 무리하게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사들도 났죠. 참여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전혀 없다.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할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회사가 뭐 패시브 자금도 붙고 뭐 이런 혜택이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목별로 조금 압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굉장히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왔었던 기업들 몇 개 없죠. 그런 기업들로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 오늘 조금 많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런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한번 오히려 주가가 많이 눌리면 그때 눌림목 매수를 한번 해보신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강제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기업 관련주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또 사기업이라고 보기도 사기업이긴 하지만 그 네. 정부의 입김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PF가 있어도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한 측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분명 더 들어가는 산업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오늘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물론 실적 흑자 전환하고 뭐 긍정적인 흐름 나오는 건 맞지만 오늘 보험주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쪽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후발로 쫓아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군들 차익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뭐 이제 한국전력이나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뭐 이제 가스공사가 아마 내일이죠. 내일이에요. 내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는 또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기존에 어쨌든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주 친화적인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1차 안이 나온 것, 그러니까 첫 단추, 첫 발이 띄어진 겁니다. 조금 더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이슈들 먼저 챙겨봤고요. 5위 확인해봤습니다. 4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AI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이 안에서 차별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저PBR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먼저 가겠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지금 새로운 뉴스의 성격이라든가 이 저PBR 쪽에서 일단은 팔고 넘어가는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기본 가정이 이 저PBR주에서 빠져나간 돈이 국내 시장에는 머무른다라는 가정으로 다른 키워드를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기 빠져나간다라는 관점도 일단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네, 뭐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들어 올렸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16조 그리고 올해만 10조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그 산 게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나가야 되는데 뭐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나 AI 쪽이나 이렇게 현재 뭐 사이클상 업사이클로 확연하게 들어오는 섹터 중심으로 역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플러스권에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주도력은 아직은 상반기까지는 HBM 주도력이 있어 보입니다. 4분기 정도부터 삼성전자가 HBM4 정도로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TSMC의 코어스라는 어떤 캐파가 2배 정도 느는데 수요 대비 지금 코어스의 TSMC가 2배 는다 하더라도 캐파가 지금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 쪽을 지금 다른 쪽으로 돌린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COWOS인데 COW는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WOS를 바깥쪽으로 돌린단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부 이제 지금 물량들을 아마 TSMC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바깥쪽으로 돌게 되고 막 이런 웨이퍼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웨이퍼를 주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 쪽에 집중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양화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흐름에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다른 쪽에 좀 물량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텔이나 다른 쪽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오픈 AI까지도 지금 자체 개발된 NPU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보력을 가지기 위해서 설계를 하거나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큰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설계나 팹리스나 등등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4분기 정도의 기회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지 않고 있던 NCF 필름 방식에서 MUF 방식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나오는 소부장 관련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또 자사주 매입을 또 대표적으로 더 샀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한미반도체가 현대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 밸류체인에서 지금 급등
급등을 나타내는 부분, 게시텍도 일부 나오고 그래서 지금 흐름은 지금 반도체 쪽에 소부장 쪽에 후공정단의 기회는 여전히 있다 보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내부적인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예탁금이 한 53조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 자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 저 PBR 쪽에서 조금 줄어들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쪽에 좀 더 소부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몇 가지 섹터들을 좀 중심으로 역시나 포커싱을 가진다. 역시 지금 이제 나타나고 보면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5월, 6월 지나고 12월까지 봐야 된다면 그 다음 포커싱은 이제 실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감도 있는 이쪽 소부장 쪽에서의 기회도 한번 보자라는 조언 주셨고요. 본부장님의 시선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사실 가파르게 많이 오른 쪽에 대해서는 오늘 차익 실현도 분명 나오곤 있는데 반도체가 결코 약하진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한 템포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봐야 되는 쪽이 반도체다. 이번 주에 MWC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어떤 네. 시각이세요? 저는 사실 뭐 MWC에서의 기대감보다는 그냥 이제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의 좀 주도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좀 의미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바뀔 때마다 좀 사실 세대가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여러 가지 기기들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AI가 이제 탑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온디바이스부터 우리가 물론 소급해서 좀 주가의 밸류가 당겨져 온 것은 충분히 있지만 그러한 탑재하는 제품들의 수가 더 빨리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활용처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비중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그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나 수급적인 밸류도 땡겨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HBM이 어느 정도 PER 뭐 4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딱 멈추다 보니까 나머지 쪽들도 다 그쪽 가면은 대부분 멈추고 또 다른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HBM만 처음에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나왔죠. 그 다음 온센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지금 붙고 있잖아요. 뭐 MUF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AG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붙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가 여기 어느 정도로 밸류 정도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게 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스토리 라인을 연결을 시키면서 새로운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고 굉장히 빨리 급등이 나왔다 차익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장에선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뭐 하이닉스를 필두로 또 다른 또 소부장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뭐 반도체가 뭐 조금 하루 이틀 좀 쉬어간다라고 해서 여기가 저는 지금 힘이 빠졌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물론 지수에서 이런 시가총액이 많이 차지를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보면 빠른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대표적인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매매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이제 밸류적으로 뭐 PER 40에서 50배, PSR 뭐 10배 기준, 뭐 진짜 많이 쳐주면 15배 정도인데 뭐 그런 좀 과한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는 당연히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만 좀 조율을 하시면서 배분을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는 당분간 조정은 기회로 삼아도 된다로 저희 이해도 괜찮을까요? 네. 조정은 기회다라고 네. 짧고 굵게 멘트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걸지 3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보다 제약바이오가 주목받을까요? 통상적으로 12월 그다음에 3월에 수익률 제약바이오 괜찮았다라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알테오젠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섹터에 계속 이어질지 궁금해요. 이벤트는 3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중심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는 알테오젠 흐름 중심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과 맞물려서 계속 이동하는 그 돈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게 역시 제약바이오일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알테오젠의 상방 룸이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로열티를 몇 %로 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5% 지금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28년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매출이 1.5조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본다면 상방룸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에서는 특히나 뭐 HLB라든지 기타 쪽에서도 사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만 붙어주더라도 사실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일부 이연이 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대형주들이 조금은 기세를 보이다가 좀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는 대형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알테오젠의 상방룸이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좀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쪽에서의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주도주로 올라왔었던 그런 산업군들 중에서 지금 별로 안 간 산업군들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 수급 자체가 큰 쪽에서 넘어갈 수 있는 쪽에서 남아있는 게 철강이나 뭐 바이오나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 학회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좀 두 개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학회 모멘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반기로 그때쯤 되면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또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뭐 비만 ETF라든지 뭐 비만 쪽도 미국장에선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수급의 이동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대하고 있는 로열티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좀 시끌시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동안 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좀 바이오 대형주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뭐 유한양행 이런 쪽은 뭐 여전히 좀 계속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로열티라는 게 공개가 언제까지나 안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아니면 될 시기가 있나요? 그게 이제 기준치에 따라서 사실 변동이 좀 되고 네. 그러니까 공시를 되게 잘 읽어봐야 되는데 공시에서 어느 정도 이게 처음에 엄청나게 큰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말 잘 진행이 됐을 때에 최고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씩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어디까지 진행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제약바이오 하면은 저희가 셀트리온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뭐 주말 동안 나온 이슈 보면은 그간 좀 루머로 있었던 미국 진출 지연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모멘텀도 중요할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저 PRBR 저희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총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바이오 쪽에서의 주총 모멘텀도 3월에 기대할 만한 이슈인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뭐 제약 바이오를 저 PBR하고 같이 놓고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있고요. 과거에는 뭐 셀트리온 정도만 주도주로서 이야기된 적도 물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셀트리온은 좀 약간 논외입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이후에 셀트리온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투자의 뭐 중심에 서 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도 실적 관련해서 시장에 컨센서스를 대폭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순이익을 못 내긴 했습니다만 적자폭을 엄청나게 크게 보다가 그 적자폭이 많이 줄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되면서 결국은 이 관련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인가 일본에 아마 위고비가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품목 승인된 지 지금 1년 만에 의료보험까지도 적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아마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의료보험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비만약은 국내에서 여전히 아마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미약품 그룹주가 역시 비만약 관련된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인 마일스톤 기술료 최대 4억 3,200만 달러, 5,700억 증액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주가를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가장 중심의 핵심에 있고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존슨앤존슨 쪽에서 지금 마침내 EGFR 관련된 변이폐암 1차 치료제 본격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23일 정도에 미국 FDA 관련된 시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프라이어리티 리뷰라 해가지고 사전 승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뒤에는 FDA 승인 절차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HLB가 5월 달에 아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FDA 승인 가능성을 놓고 간암 치료제 관련된 5월 허가 이벤트로 HLB가 시총이 10조가 넘는 급등각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폐암이 아까 말씀드렸던 간암 치료제 HL보다 폐암이 훨씬 큰 시장인데요. 이게
이게 지금 지난주에 존슨앤존슨을 통해서 2G FR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아미반타막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티닉 관련된 병용 투어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FDA 관련된 부분에서 6월에서 8월 정도의 모멘텀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후발주자들이 결국은 HLB나 이런 쪽보다는 이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공시도 잘 봐야 되고요. 뉴스 잘 따라가야겠네요. 제약바이오까지 이야기해봤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전고체 중심으로 시선이 좀 많이 모아졌는데요. 오후에 갈수록 셀 쪽으로의 매수세도 강화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 좀 점검을 좀 받고자 합니다. 리튬 감산 이야기가 중국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다 소화가 된 구간인지 이 월요일장의 흐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2차 전지가 순환매 이상으로의 안정된 흐름을 조금씩 기대할 만할까요? 오후장에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다시금 또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슈 이제 긍정적인 쪽 봐도 될까요? 네, 뭐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저는 뭐 일단 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완성차들의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단이 뭐 정말 원활하게 이렇게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물음표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NCM 쪽에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좋아진 부분들 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하방을 좀 다지는 부분에다가 CATL에서 이제 생산량을 좀 줄이는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엔캠이 전해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산업군들을 끌고 있었고 그 수급이 지금 전고체 쪽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쪽이 좀 잘 움직이니까 좀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이 일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중장기 계약 맺은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든지 계약 조건이 변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해과 전고체 이 시리즈들이 어떻게 좀 수급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는지 요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NKM을 필두로 만들어진 이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나머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셀 측에서도 좀 나름대로의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겠지만 또 여기서 차익 나오기 시작하면서 꼬꾸라지면 그쪽에서도 좀 같이 차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테마성에 대한 물량 순환매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이런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정말 원활한 해소가 나와야 되는데 테슬라도 지금 가격 낮추고 있고 또 포드였죠. 1,000만 원 정도 이제 할인할 수 네.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굉장히 지금 그렇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부담감, 이 센티적인 부담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의 생각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도 2차 전지 조금은 까다롭긴 하군요. 2차 전지 2위로 확인해봤고요. 간략하게만 콘텐츠 저희 1위로 준비했습니다. 포인트만 듣고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흥행 이슈입니다. 부장님, 이거 좀 짧게만 봐주세요. 서울의 봄 정도의 파급력을 콘텐츠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파급력도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오늘 콘텐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금요일에 파묘를 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이제 그 전반기와 이제 중간을 딱 잘라서 앞단과 후단에 대해서 특히 후반부에 대한 호불호는 좀 있긴 합니다. 정반부에 정형적인 어떤 오컬트 무비로 가다가 후반부에 약간 그 크리처물로 약간 변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감독이 의도가 있어요. 크리처물이 나오는 만한 의도가 있는데 그걸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출연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이제 어떻게 역사적인 이름들이거든요. 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이름들이라서 그 출연진 다 이름이 그 현존했던 사람들 이름을 따왔고 그리고 그쪽에 나오는 차량의 번호판을 보시면 중요한 날짜들을 상징하는 차량 번호판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좀 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었고요. 상당히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금요일 날 갔는데도 사람들이 꽉 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흘 만에 지금 한 230만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인데 서울의 봄보다 지금 주말 스코어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벌써 뛰어넘는
관객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이 순서라고 한다면은 뭐 1,000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 파묘가 이렇게 가면서 결국 이제 관련된 주로서는 쇼박스가 있죠. 그래서 쇼박스가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주기 때문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듄2라는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아이맥스 쪽에 꽉 차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CJ, CGV나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도 같이 가는 부분이고 4월에는 또 범죄도시 4까지 연결되니까 관련된 컨텐츠, 극장 산업에 대한 컨텐츠가 역시 1,000만 각이 한 번 더 나온다. 그 파묘 쇼박스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아마 CJ, CGV 그다음에 뭐 쇼박스 그다음에 범죄도시 관련된 흐름들을 같이 보시면서 관련주를 좀 슬림하시는 게 CJ ENM 같은 것도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압축해서 보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에키파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근영 부장,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